요즘 태극기 운동, 애국 운동 하는 분들 중에는 황교안 대행이 왜 하루속히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빨리 출마 선언을 하면 보수파에서 다른 대통령 후보 찾을 필요가 없이 황교안 대행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에게 출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현재 황교안 대행이 처한 입장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황교안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 안 되는 입장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국정, 이 혼란한 국정, 이 위중한 국정을 황교안 대행이 안정을 시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또 종북 좌파들은 지금 자기들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어수선하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때인데, 이 불안한 시대에 황교안 대행이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대부분 국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는 돌보지 않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대통령은 되려고 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보수파에서는 황교안 대행 출마를 간절히 원하지만 중도파가 좌파는 안 되니까 중도파들이 마음이 안 돌아섭니다. 황교안 대행을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할 시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수파의 정당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은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보수파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편은 국민저항본부가 주도하는 이 새누리당, 이제 임시로 새누리당 이름을 이제 가지고 창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로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다른 보수파 정당도 있지만 다른 보수파 정당은 다 작고,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한 보수파 정당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파다 모두가 다 황교안 대행을 이제 후보로 옹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국민저항본부의 정광용 대변인이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목을 비틀어서라도 목을 잡아서라도 꼭 출마시키겠다고 말할 정도로 황교안 대행에게 목을 메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황교안 대행 아니면은 도저히 이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그러고, 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그 후보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제발 들어와 주기를 지금 간절히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고, 이제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중앙당도 창당 안 한 상태잖아요. 이 새누리당이 얼마나 커질지, 외연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어요. 당 이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지난 토요일날 당원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당원에 가입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건 그거고,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느 당에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개가 하나로 되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시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임명진 씨가 문제입니다. 임명진 씨가 있는 한 이 태극기 운동하는 분들 대부분은 자유한국당 지지 안 할 겁니다. 임명진 씨 내보내고 이제 완전히 당을 새롭게 하고 정말 덕망 있는 보수파 어떤 분이 당을 장악해서 끌고 나가면은 이제 자연히 국민행동본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 새누리당은 이제 그 근본 목적이 이 자유한국당 개혁을 목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개혁되면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고 자유한국당과 하나가 돼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되려면 아직도 몇 주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이 출마할 수도 없고 출마해서도 안 되는 입장인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출마해서도 안 되고 출마할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월 말이나 4월 초 요 사이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출마할 수도 없고 출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좀 설명을 드렸지만 매티스 미국 장관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것이 선제 타격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트럼프 정부가 자주 북한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서 선제 타격을 할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그리고 38 로스가 어제 북한이 최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 그리고 김정은이가 VX로 김정남을 살해한 것. 이건 미국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VX가 너무나 그냥 조금만 갖다 터뜨려버려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금방 죽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VX를 아주 철저하게 막고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정남이를 김정은이가 살해한 것 때문에 그걸 또 뭐 이제 폭탄에 실어가지고 남한에 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해놨습니다. 남한에 우리만 있습니다. 미군도 있고 미국 군인 가족들이 있는데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업하는데 그 서울에 한 방 떨어지면요 미국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절대로 이게 북한의 이 독가스를 비롯한 이런 것들 생화학 무기 이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을 타격 안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지금 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지금 매를 벌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을 시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드를 3월 말경에 조기 배치할 계획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 이미 그 공개했죠. 조기 배치한다고 공개했고요. 또 미국의 예비 사드 포대도 이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드 포대 하나 가지고 안심이 안 되니까 예비 사드 포대도 가지고 올 계획을 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10배 이상이라는 것. 중국은 결코 미국의 게임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현재 한반도 주변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필요한 군사력의 2.5배가 다 배치되어 있다는 것.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5일 날 일본을 방문하고 17일 날 한국을 방문하고 18일 날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 거기 가서 뭐 하냐 그게 다 발표를 했죠. 미 국무부 토너 대변인이 각국 고위급 관리를 만나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협력을 포함하는 양자 및 다자간 문제를 의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북한 미사일입니다. 이걸 대응하는 것. 결국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북한을 두들겨 팰 텐데 타격할 텐데 중국은 눈 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체면상 한마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떠드는 건 허용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군사 움직이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당부하러 가는 것. 속내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현 목사님이 이 점을 잘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은 미국이 우리가 북한을 타격할 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중국은 제발 우리만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거다고.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당신들이 북한을 두드려 패도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북한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당신들이라도 대신 두드려 패시오.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말 자체가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신무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즉 북한 선제 타격에 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볼 때에 4월 초를 전후해서 3월 말에서 4월 초를 전후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요, 그 일을 우리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황교안 대통령 출마 선언하는 즉시 사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유일호 경제부 총리가 이 국구순 통수권 행사해가지고 군을 통솔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약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로 4월 초를 전후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결심을 굳혔다면 황교안 대행에게 출마하지 말고 선제 타격할 때까지 그 이후까지 기다리시오. 이렇게 아마 말을 다 넣었을 겁니다.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위해서라도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죠. 현재는 국정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제 타격하면 종북 좌파 척결 안 하면 한국에서 들고 일어나가 종북 좌파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총을 쏘고 뒤에서 협공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땅굴이 지금 있다고 하는 정보들이 많은데 이 땅굴 이거 제대로 다 조치를 취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계엄령 내리고 땅굴 예상 지점을 다 수색해가지고 봉쇄하고 그리고 종북 좌파들 다 손발을 다 묶어놓고 뭐 그 일을 동시에 다 해야죠. 동시에 하룻밤 안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계엄령 딱 선포되게 선제 타격 결정되는 그날 계엄령이 딱 선포되겠죠. 계엄령 선포되고 이제 그런 일이 확 그걸 이제 황교안 대행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현재 황교안 대행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또 정부 관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임자죠.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 못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선제 타격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북한 종북 좌파들이 척결된다면 선제 타격한 북한을 안정시키는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 다투게 부숴놓고 가만히 놔두면 북한 사람들이 막 중국으로 막 밀고 넘어가고 우리나라로 막 밀고 넘어가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제일 그걸 선제 타격을 우려하는 것도 타격해가지고 막 대거 국경선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오면 그 뒷감당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끌 그런 대통령 권한 대행이 꼭 필요하지. 그게 이제 황교안 대행입니다. 미국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북 좌파들 척결되고요. 북한 이제 무너져버리고 정권 무너져버리고 북한 안정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오고 국가보안법 개정해서 이제 찬양고무죄 다시 부활시키고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가보안법 개정 찬양고무죄 없앨 때 앞장서서 찬양고무죄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한 분이고 국가보안법 해설책도 내고 그렇게 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만 다시 개정돼서 찬양고무죄 딱 집어넣으면요. 정교조 활동 절대 못합니다. 언론 좌파 보도 절대 못합니다. 북한에 이로운 거 절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공산주의에 이로운 거 못하니까. 찬양고무죄가 있으니까. 절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국정교과서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자동적으로 국정교과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커뮤니즘 교과서는 다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건 또 북한 찬양하고 고모하는 게 다 들어있잖아요. 정교조 자동적으로 와야 돼버리고요. 민주노총, 북한 뭐 이렇게 편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제 타격이 우선이죠. 선제 타격만 일어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요. 제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종북 좌파들은 자기가 판 무덤 속에서
자기 죽는 날이 가까워 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황교안 대행 보고 자꾸 출마 선언하라고 독촉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초를 전후해서 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황교안 대행이 끝내 출마 선언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이게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또 이제 좌파한테 이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지? 또 질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2017년이라는 책을 김용삼 기자가 썼습니다. 전 주간조선 무슨 부국장인가 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이 황교안 2017년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황 대행이 경기고등학교 학생 일대에 학생회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회장 출마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황 대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추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볼 때 황교안 대행은 역시 종북 좌파를 척결하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만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국회에서 이렇게 좌파들과 국회의원들과 맞붙어 밀리지 않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볼 때에 강단도 있다. 얼굴은 유한데 내면은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황교안 대행은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황교안 대행이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으면 황교안 대행은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거든요. 지금 나라가 지금 좌파의 선에 넘어가는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출마할 의사도 없으면서 그 의사 표시를 안 해가지고 보수파 후보가 제대로 이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그 후보 중심으로 뭉칠 기회도 없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의 마음속에 출마할 마음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출마할 마음만 딱 표현만 하면 당장 그만둬야 되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이 꼬여지니까 절대 그걸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김용삼 기자가 쓴 이 황교안 2017년 거기 보면 유석춘 연세대 교수의 추천사가 있는데 태극기 민심을 대변할 정치 지도자는 황교안 뿐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 혁명 전야의 대한민국 황교안 그는 누구인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들아. 황교안의 경제 살리기 해법. 황교안의 정치 살리기 묘수, 국회 독재, 황교안이 막는다. 막죠.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가 독재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피해를 본 분이고, 대통령이 국회 독재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파면을 당한 것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독재 이거 반드시 해결할 거죠. 통일 준비는 황교안으로부터, 준비된 통일은 대박, 준비 안 된 통일은 쪽박. 황교안 딱 통일 준비하고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말했고요. 황교안의 대한민국 정체성 복원 프로젝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황교안이 살려낸다. 이렇게 했고요. 대한민국을 살릴 위범 씨는 누구인가? 초인은 누구인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책을 주문을 했고요. 이제 내일 받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누구는 아니지만 하여튼 90% 이상의 미국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 이혼은 몇 번 했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만났을 때 기도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고, 트럼프는 세계 정부를 대항해서
미국을 지키고 또 각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그런 전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죠. 하나님이 세운 일꾼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행이 지금 대행까지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원래 법무장관 처음에 될 때 저도 의아하게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게 갑자기 법무장관이야? 쟁쟁한 사람들인데 어찌 황교안이 법무장관이니까 이름도 별로 모르는 사람인데 뭐 검사하던 사람이라는데 뭐야 도대체? 지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무장관 되고 통진단 해상하는 걸 보니까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 안보관이 투철하고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친화력이 좋고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야말로 어부질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야당 이 바보들이죠. 바보들이. 그저 어지간한 사람들 국무총리 받아줬으면 황교안 국무총리 안 되잖아요. 황교안은 원래 2순위, 3순위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빠꾸내고 청문회도 하기 전에 막 누명을 뒤집어서 문창극 후보자 낙마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청문회 통과할 사람을 구하다가 할 수 없이 황교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된 다음에도 그만두려고 김병준 총리 후보 해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김영준 총리 거부해가지고 또 총리 짐 쌌다가 3시에 이제 임시 간다고 하다가 또 다시 취소하고 총리하고 그 다음에 또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 임명하겠다고 해도 그것도 거부해가지고 또 총리하고 그러다가 대통령 이렇게 탄핵 소추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돼서 대통령 연습까지 다 한 그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이죠. 이 이상 준비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기독교 입장에 보시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기적이니까 기적이죠. 정치적으로는 기적입니다. 이제 이 기적은 황교안 대통령이 종북 좌파들을 다 척결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북 좌파들을 척결한 다음에 그럼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일까요? 어떻게 될 것이요? 국회는 어떻게 될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해산시킨다고 봅니다. 국회 해산시킨다고. 해산시켜야 되고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 해산시켜야 됩니다. 이 국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다 잡고 있는데요. 다 종북 좌파들이 잡고 있는데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계엄령부터 해제하자고 난리 칠 텐데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해산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국회 해산시키고 새로 헌법 개정해가지고 완전 반공 정부를 구성하고 완전 보수 정부를 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예측을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는데 미국의 시대가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 영웅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황교안이 영웅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미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대통령이 되므로 영웅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 또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대통령 황교안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근심 걱정을 합니다. 전혀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잠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하고 또 한국 종북 좌파들을 다 척결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보수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럼 자동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누명 쓴 것은 다 조사에 다 밝혀지고요. 그 명예회복 다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명예회복을 시킬 겁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키는 이제 미국이 지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뭐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만 남았습니다. 날짜가 언제일 것인가? 언제 선제 타격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지만원 박사는 금요일 저녁에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많고요. 토요일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요일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뒤바뀐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선제 타격하면 막 사이렌이 울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지도 않습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고요. 선제 타격을 하면 남북 전쟁에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이제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건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이제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전파 교란을 시켜가지고요. 북한의 통신과 전자 무기들을 무력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명령 내리는 것이 미국 하부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하라고 명령이 전달 안 되는데 뭔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군 사령관들이 내리는 것도 전달이 안 되고 그렇게 할 것이고, 두 번째로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과 북한군 무기들, 장사정포 휴전선에 잔뜩 갖다 놨죠. 그런 무기들, 북한 전역에 배치된 북한군과 북한의 무기들은 일제히 동시에 다 타격을 해버려요. 미국의 화력이 엄청나요. 우리 한국군의 화력도 북한의 화력보다도 센데 정밀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30cm 안에 다 폭탄이 떨어지게 그렇게 설계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그러니까 다 갖다 퍼부어 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동시에 계산 딱 해가지고 휴전선에 떨어지는 폭탄, 평양에 떨어지는 폭탄이 동시에 떨어지게 그렇게 하는 거죠. 동시에. 다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숨을 만한 곳은 몽땅 다 벙커버스터 한번 터뜨렸다면 50m 이상 다 박살나는 벙커버스터를 다 터뜨려가지고 김정은이 숨어있다가도 나올 구멍이 없어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고, 나와봤자 뭐 지휘부가 다 괴멸되는데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이제 미사일들인데 그런 건요, 패트리엇하고 사드로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북한은 뭐 무기를 쓰지도 못하고 비행기는 뭐 뜰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만 신무기를 갖다가 한다. 신무기를. 그러면 신무기를 하면 뭐 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나타낼 텐데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선제 타격이 밤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빅뱅.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어날 때 중심 세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 중심 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중심 세력은 태극기 세력이 될 것입니다. 종북 좌파들은 괴멸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극기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은 빅뱅이 일어난 후에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이고, 촛불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은 제거를 당하거나 아니면 쪽박을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태극기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